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작가 지망생 때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도 웹툰 작가 지망생 때 스트레스가 엄청 커서 공황장애가 왔었고, 그리고 제 주변 작가분들이나 지망생 분들 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번아웃 이런 증상이 온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가 실제로는 모르지만 다른 유명 작가분들 중에도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그런 거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 이게 웹툰 작가 지망생 때 멘탈이 가장 많이 바스러지는 때가 데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좀만 하면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데뷔가 안 될까? 나는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데뷔가 안 될까? 이러고 이제 뭘 해야 될까?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주변에서는 자꾸 데뷔는 언제 할 거냐, 돈은 언제 벌 거냐, 결혼은 할 거냐, 그래서 먹고 살 수나 있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냐, 온갖 소리가 들려오죠. 그런데 나 자신도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주변에서도 쪼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뭔가 한 가닥 희망이라도 없으니까 그때 멘탈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멘탈이 터지면은 이제 그 집중력이 일단 없어지기 때문에 원고로 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력으로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일단 집중력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은 게을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무기력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상 앞에 의자에 앉는 것도 힘들어져요. 무기력이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웹툰 작가 지망생 때 많은 좀 멘탈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정식으로 작가를 데뷔를 한 것도 아니고 수입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활도 불안하고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지도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속 불안감이 시달려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씨앗이 돼가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번아웃이 오기 쉬워요. 그래서 번아웃은 우울증, 공황장애랑 좀 다른데 번아웃은 일종의 그 막 열심히 막 달리다가 갑자기 맥이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우울증인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뭐 불안장애였더라. 공황장애인 줄 알고 갔더니 공황장애는 아니고 이제 우라병이 있다더라. 저도 우라병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여지껏 참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특이하게 우울증과 우라병이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우울증은 약을 먹고 다스리고 있는데 울화병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마음의 문제는 내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증상을 다스리고 이제 그런 나한테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가야죠. 그리고 이제 지망생 때 멘탈이 왜 터지냐면은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될까? 더 열심히 하면 될까?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단 말이야 하고 절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밑도 끝도 없는 그 두려움이 덮치면서 완벽하게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래서 공황장애가 왔었거든요. 책상에 앉으면은 막 불안 초조가 심해졌고 심장이 계속 빨리 뛰고 식은땀이 계속 나고 누워 있으면은 심장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어찔어찔하는 느낌이 들더니 어느 순간 호흡곤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곤란이 왔을 때 아, 이게 공황장애구나 해가지고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우울증, 우라병, 공황장애가 있다고 나왔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약으로 다스리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근데 저는 약을 먹고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치료비도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고 처음에 갔을 때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는 5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약을 받고 잠깐 한 5분 정도 상담을 하고 약을 받기 때문에
대충 15,000원 안팎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거든요. 근데 상담 치료를 하면은 시간당 얼마 시간인데 한 7만 원?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그 실손 처리가 그 몇 년, 작년, 재작년부터 된다고 알았는데, 일단은 저는 좀 더 전에 실손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안 되고요. 여튼, 약물 치료만으로도 내 날뛰는 기분이 그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을 하고 그 차분해졌을 때 이제 열심히 원고를 해가지고 간신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래서 지금 그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했을 때 공황 발작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됐나? 닥터 스트레인지를 언제 개봉해봤는지 2016년 10월 26일, 11월에 개봉했네요. 2016년 11월쯤에 병원 간 걸로, 저도 기억해요. 그러니까는 2017, 18, 19, 지금 20이니까 3년이네요. 3년 2개월? 3개월 정도 됐네요. 근데 저는 약발이 굉장히 잘 들었던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마음이 편해지어서 내 할 일을 해내면은 그러니까는 내가 내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컨디션이 떨어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무기력 같은 게 와가지고 일을 못하고 또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그 신체적인 증상을 좋아지게 만든 다음에 내 할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차츰차츰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을 먹는 거를 대단히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약 먹는 게 두렵다 하시면은 상담 치료라도 하시고요. 제 다른 친구는 이제 일반인 친구인데 직장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그 병원에서 약을 받기 곤란하다고 해서 그 검사 결과가 안 남는 어떤 상담 치료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약을 안 먹고도 상담 치료만으로도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대신 이제 돈은 좀 많이 깨졌죠.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상태를 많이 좋아지게 하려면 약과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 자기 생활을 개선해 가는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 되긴 해요. 근데 여튼 웹툰 작가 지망생 때는 뭐 하나 안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진짜 멘탈이 터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우울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내 스스로 내 기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일 확률이 높으니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새 우울증 정도로는 그렇게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특수한 업계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병이고요. 우울합병처럼. 우울합병은 뭐 한국 사람들의 뭐 지병 같은 거죠. 우울합병 있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웹툰 작가가 된 후에도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왜 오냐면은 이게 웹툰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연예인처럼 인기에 의지해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작품을 제작해서 연재를 오픈했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은 그 일찍 연재 종료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 작품이 안 팔려서 정신적 타격을 입었고 내 생활이 불안해지는 걸로 2차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앞날이 불투명해져서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번의 정신적 타격을 입고 차기작을 할 의욕이 잘 안 나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게을러졌구나 이러고 또 3차 타격을 맞죠. 근데 게을러진 게 아니라 멘탈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의욕이 없고 책상에 앉아도 그림이 안 그려지고 스토리조차 안 써지고 그러면은 내가 혹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자가진단 사이트 같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거. 그래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은 병원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환우 카페 같은 데 이제 가입해서 봤는데 약을 마음대로 단약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약을 끊는 거예요.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은 이게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약
약의 약물 성분이 혈액 안에서 일정 농도를 유지를 해야지 이게 몸 상태가 점점 제대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정신과 약은 약효가 도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 이주일, 길면 한 달까지 보고 약을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만일에 효과가 없다면은 다음 시간대 그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없다,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 얘기를 하면은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을 때까지 계속 약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약을 나한테 잘 맞는 약을 찾았다 하면은 그 약을 꾸준히 먹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농도를 약물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약을 먹기 시작했으면 꾸준히 드시고, 그리고 저는 이걸 솔직히 평생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을 먹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휘둘리지 않고 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떨칠 수 있고, 그리고 창작할 때에 방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정말 평생 약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이 웹툰 작가로 정말 자리를 제대로 잘 잡아서 좀 생계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잘 벌면은 제 멘탈은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좋아지겠죠. 그때 되면 이제 선생님이 약을 조금씩 줄여봅시다 얘기를 할 거예요. 약을 줄여도 될 정도로 호전됐다 싶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약을 줄여봅시다 해서 반 알씩 먹던가 아니면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먹던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를 가기 전에는 저도 정신과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정신과에 가서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닐까,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 의사, 변호사, 경찰 이런 직업이 될 게 아니면은 그냥 우울증 공황장애 정도로 병원 간 거는 취업하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웹툰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료 기록 같은 거는 절대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불이익 당할 일 같은 거는 없어요. 제 주변에도 우울증 공황장애 있다고 작가로서 불이익을 당한 거는 못 봤습니다. 저 자신도 그것 때문에 그, 힘들었겠다라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일에 스스로 기분 장애가 왔는데 좀 스스로 기분을 컨트롤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거는 기분 장애니까는 꼭 병원에 가서 그 자가 진단 일단 해보시고 점수가 높으면 병원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 지망생 때도, 그리고 웹툰 작가가 돼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도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은 일단은 집중력이 없어지고 무기력이 오고, 그리고 항상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요. 슬픈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기분적인 면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능을 봐도 재밌지가 않고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면은 그거를 전부 꽈서 듣게 돼요. 나한테 잔소리하는 걸로 들어요. 그래서 그 남들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내 가슴에 와서 꽂혀요.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길 가다가 누가 웃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은 친구랑 대화하다가 웃겨서 웃은 것 뿐인데 나는 그 사람이 날 비웃었다고, 나를 보고 비웃었다고 그렇게 피해망상이 와요. 이제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남의 눈을 똑바로 못 봤거든요. 시선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대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창조력이 떨어져서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그림을 억지로 그려도 그림이 뭔가 우울해요. 그 밝은 웃는 모습을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때는 내가 그림이 안 그려질 때는 내가 좀 상태가 심각하긴 하구나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진짜 상태가 우울증이 좀 심해지니까 스토리도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도 안 써졌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글그림을 다 하고 스토리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에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조차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스스로 충격을 크게 받았었나 봐요. 그때는 진짜 상태가 심각해서 밥도 안 넘어갔고 TV 예능을 보면은 막 그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게 짜증이 났어요. 저는
그 TV 예능을 프로를 보고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평소에 웃을 일이 없으니까 예능이라도 보고 웃으면서 기분 전환하고 그랬거든요. 보통 다들 그렇듯이. 근데 그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지니까 예능에서 웃고 떠드는 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각하다고 느낀 게 글자가 안 읽혔어요. 제가 취미 겸 시장조사 겸 소설을 좀 잘 읽었는데 자기계발서도 읽고 작법서 같은 것도 읽고 근데 진짜 소설이 눈에 안 들어가요. 글자가 막 흔들흔들하고 뿌얘지면서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뇌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고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공황장애가 터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한 2주일 정도 만에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진작에 약을 먹을 걸 왜 그동안 고생을 했나 이러고 아주 깊은 후회를 했죠. 그래서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그 자신감이 없고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약을 3년을 먹고 멘탈이 잘 관리가 되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무 타격 안 받아요. 정말로. 예전 같으면은 그거를 그 소리 들은 거 가지고 몇 날 며칠 끙끙 앓고 심지어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도 꽈서 듣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득문득 불안감이 들 때는 있어요. 생활이 아직 안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작가로서 자리도 못 잡았고 하지만은 그런 기분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계속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서 억지로 그 기분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살았었는데 약을 먹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막 끌어올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걸렸을 때 이런저런 책을 읽었는데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그 걱정거리 때문에 내 에너지가 줄줄 빠져나간대요. 그 걱정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도 오고.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기운이 금방 빠져요. 그 걱정이 내 그 에너지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뭘 평소만큼 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원래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서로서로 칭찬 좀 하고 살고, 장점을 서로서로 말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단점을 채우기보다 장점을 키우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돼서 그걸 나만의 무기로 만들면은 적어도 나는 이것만큼은 정말 남한테 뒤지지 않게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로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사소한 그리고 성공 경험이 쌓여서 일을 할 의욕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정말로.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배가 고픈데 밥을 차려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화장실은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가는 정도고, 누워서 그냥 스마트폰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할 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 비슷한 제 말을 듣고 지금 내 상태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자가진단은 병원에 가는 게 무섭다 하시면은 일단 자가진단 먼저 해보시고 병원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잔소리로 흘러간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창작하는 사람은 일단 스트레스와 걱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창조력이 샘솟기 때문에. 근데 생계 걱정이 배우자가 제일 큰 스트레스가 받는 게 이제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이 이제 생계 걱정. 생계는 이제 내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당장 뭐 해서 먹고 살지 이런 원초적인 그런 문제가 나의 생명력, 나의 삶, 생명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게 1, 2위예요. 걱정 1, 2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 다음으로 큰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이 정말 사소한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 뭐해 먹고 살지? 그런 원초적인 걱정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시고 증상이 비슷하다 하신 분들은 꼭 병원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병원은 지금 여기서 말하면 광고가 될 것 같으니까는 좀 언급을 못 하겠는데, 그 서울 강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까지 갈 여유가 되신다 하시면은 그 병원 어느 병원인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될까봐 유튜브에서는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이 저는 정말 좋고 약도 잘 짓기 때문에 그 병원 가서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그리고 병원 로비에 앉아서 다른 환자들이 떠드는 걸 들었는데, 다른 병원은 일단 증상 잡기에 바빠서 부작용이 그 증상을 빨리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있는 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가 꽤 있대요. 근데 정신과 약이 문제가 뭐냐면은 살이 쪄요. 이게 우울증 약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좀 살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조증약, 조증약은 이제 기분을 깔아앉히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증약은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다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우울증 약인데 우울증이 부작용인 약도 있어요. 웃기죠? 근데 진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약을 찾기까지가 힘든데, 좀 양심 없는 병원은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을 좀 팍팍 처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게 없어도 그 살 빠지는 약이라고 해서 우울증 약 중에 그런 입맛 떨어지게 하는 살 빠지는 부작용 있는 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서 팔기도 합니다. 양심 없는 병원이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병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환우 카페에서도 후기를 읽었는데, 좀 큰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과의 궁합이 안 맞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오히려 상처받았다라는 글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는 병원 고르는데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생활이 넉넉해지면은 상담 치료도 그 병원에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을 하다 보니 이제 병원 홍보를 하고 앉았네요. 제 말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말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체계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시간표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각해서 죄송하고요.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